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위반 건축물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대출 되네 안 되네 그런 것은 뭐 다 알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아실 거고, 그러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위반 건축물을 낙찰받으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물건을 대충 볼게요. 아이고, 왜 이래? 아, 예. 군포시 당동에 있는 물건인데, 여기 이제 1층 상가가, 경매로 나왔어요. 건물 면적이 12평, 대지권이 7평이네요. 그럼 대충 볼게요. 뭐가 위반이라는 거지? 보면, 쭉 내려보면, 여기 이제 건축물 구조가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위반 증척 부분에서 이제 이쪽 주방 쪽인가 봐요. 주방 쪽이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위반 건축물을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보면 알겠죠? 자, 그럼 건축물 대장을 한번 띄워볼게요. 건축물 대장 맨 우측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덩그렇게 표시가 돼 있죠. 위반 건축물. 자, 그러면 뭐가 위반인지 한번 볼게요. 맨 밑에 보면 건축물 대장. 여기에 보면 이제 위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근생 주방 창고 면적 2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7평 정도, 7평 정도가 주방으로 쓰고 있나 보네. 저기 넓혀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면 뭐 지금 2억 4천까지 떨어져 있는데, 감정은 3억이고 2억 4천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적정 뭐 임대료는 최소한 120, 100 정도는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임대료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임차인. 뭐 임차인 여기 있고 100만 원 나오네요. 105만 원, 110만 원 잡고, 그러면 뭐 한 제가 볼 때는 2억 4천에서 2억 5천 정도 좀 프리미엄 준다고 했을 때 보증금이 있으니까요. 그 정도가 적정은 낙찰 간 것 같아요. 물론 뭐 상권에 따라서 조금 더 프리미엄이 뭐 한 2, 3천, 4, 5천 더 붙을 수는 있겠죠. 뭐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면 뭐 한 2억 4, 5천도 좀 괜찮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번엔 누군가 낙찰을 받겠네요, 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반 건축물, 뭐 상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질 않아가지고. 이런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그 건축물 대장에 또 표기돼 있죠.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대출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죠? 대출이 지분경매나 유치거래나 법정지상권처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요, 대출이 잘 안 됩니다. 물론 해주는 데도 있어요. 뭐 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해주는 데도 있으니까 요거 알아보시면 돼요. 대출이 조금 힘들 수 있다. 요 부분 체크하시고, 이건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영업자, 영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있죠. 신규로 허가를 내든지, 아니면 기존의 이 양꼬치집을 그대로 승계를 하든지, 그죠? 승계를 하는 건 상관없어요. 승계를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사업자만 새로 내고 영업자 지위 신고는 바로 하면 됩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를 바로 하면 이런 위반 건축물이라면 상관없어요. 바로 승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양꼬치집이 안 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넣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임차인을 집어 넣으려고 했을 때 이 위반된 부분의 면적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요.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신규 허가가 안 나요. 신규 허가가.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 뭐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영업 승계가 아니 영업 신규로 허가를 내주지 말 것,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제가 또 뭐 증거를 드리더라면 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신규로 허가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낙찰 받고 이 양꼬치집이 계속 한다거나, 또는 양꼬치집이 뭐 다르게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부드럽게 승계를 해준다면 좋지만, 승계를 만약 위반 건축물 해소하지 않는다면 좀 돈을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린벨트에서 영업 승계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런 같은 경우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계는 되지만 신규는 안 된다.
뭐 공인중개사분들 이런 건 다 알고 계시겠죠? 이걸 모르고 공인중개사 중개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죠? 제가 공인중개사 특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놨으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상가 중개 특약 잘 쓰기 그 제 강의 내용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상회복 명령이 떨어지죠. 원상회복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찰자가 또 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 어떤 게 있냐? 이행강제금 있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계속해서요. 기존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들은 전 소유자한테 가겠지만 낙찰 받고 난 이후부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요. 상실하게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대출 뭐 돈 있으면 뭐 2억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 번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수익률은 괜찮은 것 같고 가장 문제가 이거죠. 우리가 상가를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받는 목적이 뭐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승계는 되지만 기존에 했던 분이 다른 분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승계는 되지만 그죠? 신규 허가는 안 된다. 이분이 만약에 나간다고 했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집어넣기가 쉽지 않다. 신규로 넣으려면 이 위반 부분들을 해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네 번째, 이행강제금이 두드려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원상회복 하면 상관없지만 금액이 작으니까 이것은 상관없지만 나중에 정말 뭐 우리가 10억짜리 뭐 5억 막 11억짜리 막 12억짜리 한 경매 낙찰 받는다고 했을 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 물건들은요 조금 한 번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대출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물건은 대출이 안 되니까 뭐 현찰로 대부분 처음에 집어야 되겠죠. 넣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이번엔 낙찰은 되겠네. 누군가 뭐 돈 인력 없는 분이 없겠죠. 그냥 뭐 질르면 뭐 2억 한 4, 5천, 5억 천 5억 천에 가져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인 것 같고 한 이 가격 언저리에서 누군가는 낙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은 네 가지를 조심하자.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영업 신규로는 안 된다. 위반을 해소하기 전까지는요. 두 번째, 대출이 안 된다. 세 번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네 번째, 이행강제금을 두드려 맞을 수 있다. 뭐 오늘은 그렇게 좀 간단하게 끝낼게요. 뭐 그러네요. 그냥 뭐 별 물건 아닌데 그냥 뭐 소액으로 이런 거 한번 서너 개 잡을 분들은 뭐 한번 도전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권리상은 문제 없고 임차인도 잠깐 임차인 봐야 되겠지. 임차인 대항력 없네요. 왜냐하면 말소 기준 등기가 2006년인데 이분이 2019년에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뒤에 후순이니까 소멸 대항력 없겠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다시 뭐 재임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가지 더 빠졌네요. 우리가 이런 상가 건물을 낙찰을 받을 때는 기존의 임차인이 다시 계속 영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한번 타진해 보세요, 여러분. 타진해 보면 더 좀 문제를 복잡하게 안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감사합니다.